이어서 김용덕 파트너의 이슈플러스 섹터는 금융 쪽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실적 부분도 좀 긍정적이다. 밸류업 관련해서도 그렇다. 보통은 배당 관련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던 섹터이긴 한데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나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 반반 좀 보여지는 모습이었는데 내일 달릴 수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게 나올 수도 있거나 아니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종목에 집중하는 게 지금처럼 이제 불특정하게 조정이 나오고 있잖아요. 실적 시즌에도.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주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의 실적 발표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데 테슬라는 또 이제 45%나 감소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충격을 받았고 그다음에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후실적이 나왔으나 AI 관련 부분에서는 조금 미진했다라는 그런 얘기로 변동성이 별로 없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원래 오늘 새벽에 실적 발표를 예정하고 있었는데 30일로 미뤘단 말이죠. 무슨 일이 있을지 궁금하고 그리고 애플도 8월 1일 실적 발표, 메타도 31일에 실적 발표를 하고 엔비디아가 제일 중요한데 이제 좀 늦게 해요. 8월 15일 날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런 미증시에서도 실적 발표를 굉장히 잘 하고 있는데 금융주가 지금 이제 실적 발표가 몰아서 나오고 있죠. KB금융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전 분기 대비해서 15% 이상의 증가한 이익 그리고 전 연도 동기 대비해서는 무려 60% 넘는 실적 증가 모멘텀에 대한 기대치를 가져오면서 앞으로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직접적인 또 추가적인 참여 부분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장 내일하고 모레 이제 하나금융지주라든지 신한지주라든지 이제 금융주들의 대부분의 실적 발표가 또 예정되고 있기 때문에 호실적이 나온다면은 충분히 베팅이 나올 수 있는 업종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거든요. 화면 부분들을 좀 보신다라고 하면은 KB금융이 이번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원래는 추가 자사주 소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전격적으로 추가 자사주 소각 얘기를 해줬는데 총 7천억 정도가 넘는 자사주 소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2월에 이미 3,200억 원대의 자사주 소각을 했는데 7월에 원래 3,400억을 예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4천억대가 넘을 거라고 좀 예정을 하고 있고 신한지주도 3월에 1,500억대의 자사주 소각을 했는데 3분기에 3천억을 더하겠다.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도 3월에 1,360억을 했는데 추가로 1,500억을 앞으로 하반기에 더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감이죠. 그만큼 이익률이 많이 나오니까 이 부분을 주주 환원 정책에 의한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적극 가동해서 어떤 주식수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어떤 부분을 나타내느냐. 주당 순이익의 가치를 높이면서 재무구조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준다. 유통주식수가 줄어드니까 또한 뭐가 되겠어요? 그만큼 매물화될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드니까 주가 탄력이 지금도 신고가 영역으로 가고 있지만 더 강화될 수 있는 기대치. 그리고 정부 지침이 이제 CET1이라는 이제 비율이 있거든요. 관련된 비율이 무슨 비율이냐? 주당 기준의 어떤 유지해야 되는 그 이익 자산 비율 부분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갖다가 비율 부분들을 대출이라든지 위험자산 비율을 분모로 해가지고 얘를 분자로 올려가지고 나오는 비율을 최소 10.15% 정도를 지침으로 내리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금융사가 13% 정도권으로 안정화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결과에 따라서 목표 주가 상향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KB금융에 대한 직접적인 목표 주가 상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다른 금융사들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에 대한 기대치 부분들을 또 가질 수 있다라는 측면이 앞으로의 주가를 지속적으로 좀 올릴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치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종목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종목의 흐름은 굉장히 안정적인 상승 흐름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KB금융이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매물을 받았지만 여전히 추세 구간대에서 안정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전혀 이탈이 없는 안정 추세 역시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 심리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하나금융지주 정도까지만 보더라도 주가 차트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측면을 놓고 본다면 이런 금융주 섹터 같은 경우에 실적 기대치 및 또 중장기적인 어떤 안정 실적 유지 및 정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에 의한 추가적인 신고가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은행 얘기를 계속해서 그런지 저는 제가 대출 받으러 왔나 이 생각도 약간 들었거든요. 네네. 네, 정말 금리 인하가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은행 관련해서 원픽은 어떤 종목일까요? 신한지주를 준비해봤습니다. KB금융은 약간 부담스러우신 거죠? KB금융이 제일 좋기는 한데 네. 이미 실적 발표를 했고요.
했는데 조금 빠져 있다 보니까 기대감이 없어졌잖아요. 재료가 아, 없어진 거죠. 네. 근데 이제 신한지주는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은 펌핑이 나올 수 있죠. 오늘 금융주들이 조금씩 밀렸는데 안 밀렸단 말이에요. 네. 안 밀린 이유가 다 있습니다. 안 밀린, 어떤 이유일까요? 네. 네, 안 밀린 이유가 뭐냐면 수급을 보시면은 기관이 하루도 안 빼놓고 사고 있어요. 화면을 보시면은 기관이 최근 한 달 동안에 다른 금융주는 사기도 하고 팔기도 했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사주고 있죠. 뭔가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금융세타나 증권이나 은행은 외국인이 중요하지 않고 기관이 중요하고 기관에 의해서 레벨업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급에 의한 흐름이 좋고 차트 조건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 효과와 앞으로 추가적인 어떤 자사주 소각에 대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주가 자체에 대한 목표 주가는 얘가 이제 신고가 영역이 있는 게 이쪽에 보시면 65,000원 정도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까지 잡기에는 금융주다 보니까 좀 너무 멀고 단기적인 목표 주가로는 6만 원 정도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수익은 충분히 좀 나올 거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지금 보시면은 이 양봉 부분들이 형성된 구간에 이 눌림이 한번 나왔던 자리가 5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간대를 많이 훼손해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아래인 49,500원을 이탈하는 구간을 손저가로 잡고 목표 주가는 6만 원 정도를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